네, 청년층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인 카리스마 이재경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펀미디어 편집장 이재경입니다. 네, 오늘 의상에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뭐 있어요? 이제 추워가지고 이제 난방만 입기엔 좀 추워가지고 하나 걸쳤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예비 아나운서를 꿈꿉니다. 박서진 NC의 자리를 넘본다. 김예은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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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미디어 기자 김예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리 없이 강한 입담을 자랑하는 분이죠. 왕예원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펀미디어 기자 왕예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엉뚱 매력남 네. 이동익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슬램덩크 송태선 머리로 돌아온 펀미디어 취재기자 이동입니다. 아이, 엉뚱 이거 빼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매력남이라고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요. 아니,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 이유는 뭐예요? 그러게요. 이게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머리라서 예. 한번 도전해봤는데 어때?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어때?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 잘렸네요. 네, 멋있으세요. 네, 잘 어울리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맹활약 기대하도록 할게요. 자, 예.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저희 이제 지난주에 기자단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과연 취준생들이 눈이 높아서 취업을 못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취준생 눈이 높아서 취업을 못한다. 이걸 또 특별히 주제로 꼽아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있나 봐요. 아마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인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뭐 네가 눈이 높은데 무슨 지금 네 처지에 지금 대기업을 취업하려고 하냐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정말 취준생들이 눈이 높아서 그렇게 취업을 못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 궁금하네요. 또 사회적인 예. 장벽이 높아서 못하는 건지. 자,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부터 듣고 yes or no로 듣고 그러게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주제 그대로예요. 취업 준비생들 눈이 높아서 취업 못한다. yes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no를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Yes, yes, no, no, yes. 오, 반반입니다. 예. 우리 왕예원 기자, 이동익 기자는 진짜 눈이 높아서 취업 못하는 거다. 예. 공감의 이유를 들어볼게요. 저는 요즘 취업생들이 눈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요즘은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대학을 4년씩이나 돈 엄청 내고 다니는데 다들 보상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할 것 같아요. 내가 4년이나 이렇게 큰 돈을 내고 다녔는데 대기업을 못 가면 아깝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워낙 대기업 중심이잖아요. 중소기업은 약하고 창업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대기업을 많이들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다. 그래서 예스를 해주셨고 이동익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진짜 복지가 좋고 이런 좀 잘 돼 있는 체계가 좀 잘 잡혀 있는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나. 왕예원 기자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상 심리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은 좀 문이 좁고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눈을 좀 낮추는 게 저는 취업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눈이 너무 높다. 예. 공감 못하는 두 분도 있었잖아요. 예. 뭐 저는 제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사실 눈이 높아서 취업을 못한다에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펀미디어 기자단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알짜 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에 대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독자들의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취준생들도 이제 아마 그런 알짜 기업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 뭐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거는 좀 옳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네, 이렇게 노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김예은 기자도 no 들었죠? 네. 눈높이 높은 거 아니다. 제가 만나본 취업준비생들은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대기업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제 갖춘 상황에서 네. 갈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을 목표로 하는 거지 무조건 대기업을 목표로 하고 눈이 높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또 다른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또 읽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 편집장님, 기자단이 취재를 했을 때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 꼽히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설문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네. 주제로. 근데 실제로 이제 펀미디어에서도 스펙업이랑 같이 이렇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아무래도 삼성이 제일 아마 제일 높은 기업으로 나왔고 선호도가 제일 높았고요. 예. 이제 또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CJ 그룹이 지금 요즘에. 맞아요.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왜 CJ 그룹을 선호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복지 부분에서 아무래도 왜냐하면 CJ 그룹 뭐 직원들한테는 35% 계열사 그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왕예원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쪽을 좀 희망하고 있어요? 저는 뷰티에 관심이 많아서 뷰티 기업, 그 뷰티 관련 기업에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쪽에 취업을 하고 싶고 이미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여대생들 사이에선 거의 삼성이나 다름이 없어요. 복지도 워낙 좋고 일단 여대생들의 뷰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뷰티 쪽은 글로벌 기업도 괜찮은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레알 코리아나 엘카 코리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동욱 기자가 살펴본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또 어디던가요? 제가 이제 펀미디어 사이트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채용 설명회 기사를 저희가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조회수가 약간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준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기업은 좀 조회수 높고 예. 댓글도 많은 반면에 네. 사람들이 좀 모르거나 생소하거나 아니면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조회수가 떨어지고 댓글도 없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네. 제가 쓴 이제 채용 설명회 기사 중에는 뭐 LG전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롯데그룹과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대기업도 대기업.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코트라 같은 공공기관도 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어떤 기업에 가고 싶어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예은 기자 주위의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데 가고 싶어 하던가요? 제 주위의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은 주로 요새는 기업 문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 기업 문화 관련 기사를 썼었는데 기업 문화가 복지랑 많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준생들에게 대부분 인기가 많은 기업은 복지가 되게 좋고 많이 신경을 써주는 곳이었어요. 특히나 여자들은 복지가 좋은 곳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계열이 있었을까요? 복지가 좋은 기업으로. 그 베스트 5를 뽑았었는데 네. CJ도 있었고요. 네. 그 현대카드도 있었고 이랜드도 있었고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여자들에게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우리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이 직접 취준생들을 또 만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네. 취준생들이 이렇게 원하는 기업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원하는 기업에 대체적으로 좀 취업을 하는 편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취준생들의 입장이 되면 뭐 한 군데만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자신이 원하는 기업만. 그래서 그 공채 시즌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막 10개에서 20개까지도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취업에 붙는 데를 가는 거지 내가 정말 저 기업에 가고 싶어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네,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좀 취준생들이 기피하는 기업, 기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기피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뭐 예은 기자님께서 복지 관련 말씀도 하셨지만 네. 저는 아무래도 취준생들 사이에서 좀 중요한 게 워크앤라이프라고 워크앤라이프 맞나? 워크앤라이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기자 직장이 맞죠? 예. 워크앤라이프가 이게 좀 병행이 돼야 네.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닐 맛이 좀 날 것 같은데 네, 네. 뭐 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일과 삶의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면 그 회사는 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yes or no 퀴즈를 준비를 했죠. 네, 자 이번 예스노 퀴즈입니다. 네. 취준생이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 좁은 취업문 때문이다. 맞으면 예스, 틀리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 퀴즈긴 하지만 그쵸?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노. 세 분은 좁은 취업문 때문이다. 네, 이동욱 기자는 아니다. 예, 아니다 의견부터 좀 취업문이 들어볼까요? 좁지 않단 얘기예요? 그 말은 아닌데 이제 물론 취업문이 좁은데도 취업에 영향을 미치긴 하죠. 예. 근데 네. 이제 그 취업문을 뚫고 이제 취업에 성공하는 것도 저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취준생들이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게 좀 억울하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보자 이렇게 했다가 그 취업 시기가 좀 더 늦어지는 것도 있다고 해서 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는 노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좁은 취업문 때문은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고 김미연 기자는 예스 들었어요. 네. 저는 요즘 취업준비생들한테 네가 노력을 안 하고 네가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취업 문이 정말 좁은 것 같아요. 뭐든 어떤 분야든 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은데 뽑는 사람은 정말 적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나운서는 정말 지원자가 많은데 정말 적게 뽑아요. 이미 있는 아나운서분들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많이 안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 넘보신다고.
정답 가까웠는데. 피디님께 영상 편지 한번 띄울까요? 그래요.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네. 두 분도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예스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다음 설문도 한번 가볼까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예. 취준생이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 취준생에게 있다.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준생, 니네 때문이다. 자, 예스 or no. 하나, 둘, 셋. No, yes, yes. no, no. 네. 우리 편집장님만 좀 단호하게 예스 들어주셨네요. 네가 실력이 없어. 예, 너 때문에 네, 네. 니야, 네 문제야.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만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컨설턴트 분 중에서 이제 홍기찬 컨설턴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직무를 항상 강조를 하세요. 저 예전 식구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분이랑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네. 그분은 항상 직무를 강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취준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QA, QC 이게 차이점이 뭐냐? 아니면 마케터와 영업의 직무 차이를 아느냐? 혹시 퀄리티 어슈런스와 퀄리티 컨트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배웠어요. 어제 배웠거든요, 이 시간에. 예. 그 품질 보증 쪽에 네, 관련된 맞아요. 업무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인 업무의 차이점을 모르는 취준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원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입사를 하고 난 뒤에도 이게 이제 이직률이나 퇴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취준생들한테도 그런 좀 직무와 관련된 이해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반면에 이제 왕예원 기자를 비롯한 나머지 이제 3명의 기자분들은 노를 들었습니다. 반대 생각도 좀 들어볼게요. 저는 취준생들은 네. 별로 잘못이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엔 진짜 대한민국 개국 이래로 취준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산 때가 없었던 것 결국 같거든요. 이래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예. 취업을 하는 게 정말 쉬웠다고 해요. 진짜 4년 내내 설렁설렁 놀아도 기업이 먼저 데려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제 생각엔 정말 취준생들이 잘못한 걸 진짜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정말 세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잘못이군요.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억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우리 취준생들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예스 오노 퀴즈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 그럼 사회 탓이다. 맞으면 예스, 아니면 네. 노를 들어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네요. 질문입니다. 네네. 자, 하나, 둘, 셋.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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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동희 기자만 노예요. 의견 일치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왜 노죠? 사회 탓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 탓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게시판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취업과 관련한 자료라던가 그런 것도 막 붙어 있고 아니면은 기업 차원에서도 이렇게 박람회를 연다든지 네.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뭐 설명회를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 얘네들도 노력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원인을 한 가지 분야에서만 꼽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취준생 아니면은 뭐 기업 책임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어느 한쪽이 물릴 수 없다는 의미죠.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이재경 편집장의 의견은요? 저는 이거 첫 번째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4년 동안 이 기자단 생활을 했었는데 그 4년 전에 강조했던 그 기업의 인재상이라든지 그 채용 프로세스랑 또 지금의 그런 채용 동향들이 전혀 다르거든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재도 바뀐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취준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입이랑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대입 제도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준비하는 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되게 정신이 없어지듯이 이렇게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안정되게 좀 채용 프로세스 같은 것도 좀 안정화를 시켰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 탓으로 전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네. 사회에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김예은 기자도 예스 네. 들었죠? 네.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이에요? 저는 취업이 힘든 게 취업준비생 개인의 문제보다 취업의 문이 너무 좁은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취업준비생들한테 요구하는 스펙은 계속해서 높아져요. 막 5대 스펙에서 8대 스펙, 9대 스펙까지 가는데 그거를 다 노력을 해도 취업 문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어렵다고 하고 많이 뽑지는 않고 대졸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래서 취업이 힘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또 현실인 것 같고. 네. 네. 왕영 기자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저도 예은 기자랑 비슷한 생각인데 네. 정말 불경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불경기 때문에 기업이 계속 채용 계획을 줄이니까 취업문은 좁아지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럼 또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많이 좀 그래서 하고 굉장히 있는데, 진지해졌어요. 네, 예. 진심으로 이 나라 이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용기 내서 혹시 하실 말씀 예, 있으신지.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게요. 예. 예. 뭐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예, 우리 왕영 기자가 좀 대표로 한번 아니 이렇게 용기 내서 얘기해야죠. 우리끼리 뭐 수다 떨면 뭐예요, 사실. 예. 저는 좀 우리나라가 좀 다양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진짜 초중고는 진짜 다 공부하라고만 하고 뭘 조금만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그거를 막고 공부만 하게 하고 대학생들은 결국 또 취업만 하게 하고 한 가지의 목표만을 위해서 다들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다른 걸 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면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준비 다 해왔어요, 그렇죠? 네. 예. 거의 뭐 도울 김용호 선생님처럼 뜻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청년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마시고 좀 잘 그쵸.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꼭 가져봅니다. 네. 네 분도 뭐 왕예원 기자를 비롯한 다른 세 분도 네. 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볼 텐데 우리 이재경 편집장 어떠세요? 저는 이제 뭐 취업이랑 관련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좀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좀 사기를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다단계로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나빠요. 또 뭐 스터디 관련해서 무료 스터디라고 이렇게 모집을 해놓고 나중에 막 뭐 교재비다, 뭐 강의비다, 뭐 회식비다 이렇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른들은 뭐 우리한테 취업 못한다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취준생들을 너무 미워하진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진짜 해야 될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취업 준비생들 정말 힘듭니다.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예은 기자 예. 머리 다 됐으면 얘기해 볼까요? 예. 당황했어요, 지금. 네. 제가 지금 3년째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하는 학생은 아니고 다른 학생이었는데 아이는 되게 피아노를 치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어머니는 되게 피아노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거냐. 아.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라 아니면 공무원 되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꼭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돼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그런 인식의 차이가 좀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이동희 기자도. 이제 뭐 사회 탓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당장 방금 예은 기자님이 뭐 공무원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네. 저도 제가 이렇게 잡지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는 네네. 부모님께서 그쪽을 원하셨거든요. 공무원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더 연봉이 높고 뭔가 좀 확실한 그런 자리를 원하셨는데 부모님과 이렇게 계속된 대화로 저는 이제 어필을 했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이거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자식이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좀 믿어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무조건 공무원이 되어야, 무조건 대기업의 사원이 되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네요. 네. 인생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획일화된 교육이나 획일화된 가르침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업 준비생 눈이 높아서 취업 못한 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공감이 필요해 코너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요, 이 펀미디어 사이트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기자단 여러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잔매거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잔매거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100만 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모두 성공 취업하는 그날까지 저희 잔매거진 쭉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매거진과 함께 취업이라는 별을 꼭 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고!
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함께 만드는 공공기관 정상화. 함께 도약하는 새 인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됩니다. 특히 수도권에만 몰려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지방 거주 공공기관 구직자들에겐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 곁으로 다가옵니다. 공공기관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인재들을 위한 채용정보의 모든 것. 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나라 살림에 물음표를 달아주세요. 예산 낭비 신고나 예산 절약 아이디어를 예산 낭비 신고센터로. 예산 낭비 신고 방법은 포털에서 어플리케이션, 전화까지 신고와 제한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산 낭비 신고센터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취업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채용 정보를 몰라야 하지? 취업 포털? 생활 정보지? 기업 홈페이지? 채용 설명회? 아, 헷갈려. 실시간으로 마음껏 골라라. 중장년 여성 우대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까지 계층별 종류별 채용 정보 여기 다 있네. 내 마음대로 고르는 채용 정보 채용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안전. 정말 준비되셨나요? 준비 안전. 안전하게 일할 준비 정말 되신 거죠? 준비 안전. 사업주 근로자의 철저한 준비가 일터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이제 안전을 준비하세요. 준비 안전. 일터의 안전, 철저한 준비로부터 시작됩니다.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애는 커가고 시간제 일자리 어디 없을까? 다녀올게. 애들 생각하면 다시 일해야 될 텐데. 나도 빨리 취업하고 싶다. 취업 정말 힘드네. 여자를 선호하는 회사는 어디 없나? 당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보인다. 워크넷. 모든 일자리 정보가 한눈에 쏙. 강소기업 같은 좋은 정보가 한 손에 꽉. 워크넷을 보면 내일이 보입니다. 국가대표 취업 포털 워크넷. 타잉홍 씨는 인형 선물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딘 헤르만 씨는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 사장님은 정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사장님은 취업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는 근로자에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소중한 약속을 지키는 당신은 최고입니다. 약속을 지킨 당신에게 대한민국은 재입국 취업의 기회를 드립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11월의 계획 반드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클릭 채용 속보 오늘도 시작할게요. 먼저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워크넷부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솔텍의 소식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솔텍에서는 격리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로 근무 지역은 서울입니다.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살펴봅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4년제 대졸자까지 지원 가능하시며 경력은 최소 3년 이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접수 기간은 적합자가 채용되는 대로 마감됩니다. 채용과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패션 분야 전문 취업 사이트죠. 패션 스카우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선 인터내셔널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그 소식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시선 인터내셔널에서는 무역 수출입을 담당할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며 근무 지역은 서울입니다. 지원 자격비 우대사항 살펴보겠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신데요. 경력은 2년에서 5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 능통하신 분 우대받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패션 스카우트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31일로 바로 오늘 마감되고 있고요. 채용과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요.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솔텍과 시선 인터넷 소식 모두 살펴보셨는데요. 특히 시선 인터내셔널은 바로 오늘 마감이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많이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이현이었습니다.